수학의 짱이지스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가 2학년 2학기 단원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1학기 단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했는데 어때요? 머릿속에 착 정리가 되셨나요? 자, 2학기의 부분도 우리 1학기처럼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핵심 내용들 살펴가면서 한 번만 들어도 전체적인 단원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2학년 2학기의 대단원의 순서부터 살피고 가도록 하자고요. 우리 늘 하는 거 있죠? 전체적인 그림을 항상 그려나간다라는 것. 자, 우리가 5단원에서는요, 도형의 성질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6단원에서 도형의 닮음이라는 것을 살펴보고요. 7단원에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단원은 확률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벌써 눈치를 챘겠지만 5, 6, 7 이렇게 세 개의 단원은 뭐에 대한 거죠? 기하 파트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확률이다라고 해서요. 우리가 늘 2학기 단원에서는 도형 파트, 그러니까 기하 파트와 확률 통계 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2학년 때만 특별하게 통계 다루지 않고요. 확률을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각각의 내용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도형의 성질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 제목에 뭐 적혀 있어요? 성질 적혀 있죠. 자, 초등학교 과정 때와 중학교 1학년 과정 때는 조금 더 직관적인 부분들을 확인했단 말이야. 근데 2학년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 수학에 대한 학문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형이 그냥 직관적으로 어떤 건널비를 구하고 이런 것들보다도 얘가 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도형의 성질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고요. 요즘에는 책에 요 용어가 빠졌어. 증명하라라는 말은 빠졌지만요. 사실상 그 내용들이 다 그냥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증명하는 것, 그것을 좀 쉽게 말하면 설명하는 것, 그 과정, 이 성질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삼각형과 사각형 두 가지 나와. 쉽지? 삼각형? 내가 알던 삼각형 어떤 거 있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그치? 정삼각형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그치? 이등변 삼각형도 있습니다. 크게는 그냥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녀석이 즉 어떤 뜻이고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지 우리 예를 들어서 책상이라고 했을 때 사전에서 이렇게 국어사전에 책상 이렇게 찾아보면 어떤 설명이 돼 있잖아. 그것처럼 이등변 삼각형의 뜻이 있어요.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냐? 말 그대로 이등변이잖아. 두 개의 변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근데 얘에 아주 많은 성질들이 있어. 그 성질들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자, 이어서 직각삼각형도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한 각이 직각인 삼각형이 있다. 자, 얘네들만의 또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자,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심한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그 안에 외심이라는 것과 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 되게 중요한 중심들이 있거든. 그 중심 중에서 외심과 내심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외심과 내심을 알고 나면 뒷부분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들이 융합할 수 있는 문제들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외심과 내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외심, 뭔가 바깥에 있는 중심, 내심, 안쪽에 있는 중심 요런 느낌만 가지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지금은 단원의 소개니까 큰 그림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구경했어. 이어서 사각형이 나오는데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 나와. 다 알아. 평행사변형 뭐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왜 이런지 그리고 얘의 성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배워나갈 거야. 근데 여러 가지 사각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 직사각형도 있고 정사각형도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사다리꼴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관계들을 쭉 연결하면서 사각형의 전체적인 흐름들을 잡아나갈 거예요.
자, 크게 내가 2학년 2학기 때 도형 파트를 배우는데 그중에 첫 번째 삼각형과 사각형 배우는구나. 삼각형에선 이런 것들이 있고 사각형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는구나. 요 정도로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평행사변형을 배웠잖아. 그치? 그리고 그들의 성질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확장을 해서 평행선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은 잡았어. 이제는 도형의 닮은 파트로 넘어갈 거예요. 그 다음 단원이죠. 말 그대로 닮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 분명히 합동에 대해서는 배웠을 거예요. 이 합동보다도 더 큰 범위예요. 무슨 말이냐면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것은 합동이에요. 하지만 자, 모양은 똑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 이것들을 모두 다 닮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동을 포함해서 1대1이 되더라도 이것도 닮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모양이 똑같다면 모두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복사할 때 확대 복사, 축소 복사잖아. 그럴 때 또 사진을 인화할 때도 내가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죠. 그때 나의 얼굴의 모양이 변형되면 안 돼. 그치? 찌그러뜨리거나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 얼굴의 모양은 갖고 있지만 크기가 크고 작고, 그치? 확대, 축소, 복사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모든 도형에 닮음이 있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자, 이제 어떤 도형, 닮음인 도형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 중에서도 성질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든 닮음인 도형, 이제 수학에서 특히나 2학년 부분에서는 우리가 많이 확인했던 삼각형, 사각형 이런 녀석들을 다룰 겁니다. 그 중에서도 삼각형의 닮음 되게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닮음인 도형들이 있고 닮은 도형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 하면 닮은 비,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얘 한 변에 즉 2대 3의 비율로 있다면 다른 변들도 2대 3의 비율로 일정하게 그 비가 유지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의 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참고할 수 있고요. 이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 있어. 어렵지 않아요. 뭔 말이냐면 삼각형 합동 조건 한 적 있죠? 기억나? 자, SSS, 뭐 SAS, ASA 이거 기억나시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그런 거 했었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끝각의 크기 같은 것을 합동이다. 라는 그 조건들을 붙여줬단 말이야. 근데 여기 있는 닮음 조건도 합동 조건과 연결시키면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면 두 도형은 닮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그의 닮음 조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구경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삼각형과 평행선의 관계들을 살펴보면서 다양한 문제들을 접근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서 이제 정리하는 작업들을 하면서 확장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닮음의 활용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무게중심, 아까 삼각형의 중심 두 가지 했는데 기억나요? 그러니까 하나를 더 늘린 거야. 그치? 외심과 내심이 있었고 여기 파트에서 무게중심까지 하나를 더 늘려갑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정말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형의 닮은 파트에는 이런 단원들이 있구나라는 것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길이에서 끝나지 않고 넓이와 부피의 비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 있는 부분들은 다 활용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사실 활용은 그냥 갈 수 있어. 근데 이 닮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뒷부분에 나온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개념은 딱 하나야. 도형의 닮음, 그 성질을 제대로 알면 되겠다. 닮음 비, 요거 여러분들이 포인트 잡아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뒷부분에 있는 것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삼각형, 사각형 내용들 살폈고 그 다음 뭐 했지? 닮음 했었죠. 닮음 체크했습니다. 자, 이제는 피타고라스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피타고라스 정리 어렵지 않게 할 거고요. 얘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정리하는 부분들을 배워나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의 제곱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 세 변이 있어. 삼각형은. 그치?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이 되는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에서만 돼요.
직각삼각형에서만 우리가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직각을 끼고 있는 그 두 변이 있고 직각과 마주보는 변이 있죠. 대변이 있죠. 그것들을 빗변이라고 할 건데요. 그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요거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을 거꾸로 된 역과정으로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얘를 활용해서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쉽게 말해서 각이 이렇게 작아지잖아. 그러면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짧아져. 각이 커지잖아? 그러면 그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길어져요.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피타고라스 정리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 2학년 2학기 때의 도형 파트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 단원 확률 남았습니다. 자, 확률은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게 시작해야 재밌게 끝나요. 어렵게 시작하면 되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내 실생활과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확률은 내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의 그 예들을 많이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쉽게 다가올 겁니다. 뭐 윷놀이 하는 것, 주사위 놀이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해본 경험이 있잖아. 그죠? 그다음 식당에서 내가 음식을 고르는 것 다양합니다. 내가 길을 찾아가는 방법들.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배우시는 게 좋고요. 확률을 잘하려면 사실 요거 1번의 경우의 수만 잘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근데 이 확률을 배우기 전에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요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햄버거를 먹으려고 해요. 근데 햄버거 종류가 5개야. 딱 그 중에 하나 고를 거야. 그럼 경우의 수. 내가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 그죠?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경우에 내가 이것들을 계산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떨 때 그 경우를 합하는지 어떨 때 곱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밥의 종류가 3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볶음밥의 종류가 5개가 있었어. 그러면 나는 이 식당에 가서 먹을 수 있는 그 경우의 수 몇 개입니까? 그래서 그러면 5개와 3가지를 더해서 8가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죠. 이때는 더 하는 거였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햄버거의 종류가 3개 있었어. 그 다음에 콜라와 사이다가 있었어. 근데 나는 세트를 먹을 거야. 그럼 햄버거 종류 3개와 콜라 사이다 2가지 종류를 하나씩 세트로 이렇게 맞출 수 있겠죠. 그러면 3 곱하기 2를 해서 6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냥 쉽게 일상생활에서 왜 합하는지 왜 곱하는지 그냥 떠올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공식처럼 이걸 막 말로 풀어가지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하는지만 한번 이해하신 다음에 적용시키면 이 단원들이 너무나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확률 파트입니다. 경우의 수만 잘하면 확률을 잘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확률이라는 것은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모든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체크하는 거야. 주사위를 내가 하나 있었어. 탁 던졌어. 근데 짝수가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 라고 했어. 그럼 어떻게? 주사위의 눈은 1부터 6까지 있잖아. 6분의 짝수는 2, 4, 6 3개 있잖아. 3. 6분의 3이구나. 줄여서 2분의 1이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은 고른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의 성질은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만 잘하면 어렵지 않다. 자, 조금 더 응용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다라는 건데요. 요것도 그 문제의 문장의 의미만 파악하시면 되겠다라는 것,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그 세부적인 단원에 들어가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그것만 또 들으시면 이 부분도 아주 해결이 싹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확률의 덧셈과 곱셈 연결하시면서 우리가 경우의 수와 연결하자라는 것 체크를 해두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어때요? 2학기의 수학들 기대되시죠? 우리가 크게는 도형 파트, 그 다음 확률 파트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형 파트도 삼각형, 사각형, 그 다음 뭐 있었죠? 닮음이 있었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확률 파트가 있었고 확률은
경우의 수를 제대로 공부하면 아주 쉽게 실생활과 연결돼서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선생님이랑은 이제 세부적으로 각각의 단원들 들어가면서 아주 또 재미있고 즐겁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